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고, 이 사건은 전쟁의 중심에서 새로운 경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4월 27일 월요일에 더욱 힘을 얻었는데, 영국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 드론, 우크라이나 영토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 정권과 북대서양 동맹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은 단순한 또 하나의 공격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전쟁이 나토 회원국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상황은 4월 25일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새로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우크라이나 남부의 레니 지역, 다뉴브강 근처로 루마니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민감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구들이 전쟁 중에도 수출 경로, 물류 지원,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며, 키이우 압박과 동시에 러시아 드론이 나토 국경 근처까지 접근하는 것을 나토가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가 루마니아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는 나토의 강화된 영공 초계 임무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임무는 러시아 드론이 국경에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에 포착된 후 루마니아 영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2대의 드론 파편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루마니아의 갈라치아시와 툴차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봇대와 주택 한 채가 파손됐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 목표물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정보는 타이푼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레니 근처에서 레이더 접촉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만약 위협이 국경을 넘거나 루마니아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드론과 교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이 전환점으로 여겨진 이유는 나토 전투기가 실제로 러시아의 공격용 기체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가 실제로 출격하고 레이더의 표적을 잡고 행동 허가를 받은 사실 자체가 나토 국경이 또 다른 수준의 긴장 상태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동맹의 방어선에 바로 닿았습니다. 모스크바가 루마니아와 인접한 지역에 드론을 발사할 때 경로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 통제를 잃고 민간 지역에 추락하거나 집을 파괴하거나 전기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 영토에서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은 나토가 동맹 영토에 닥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며 이것이 흑해 지역의 안보와 나토의 집단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항의의 뜻으로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것은 부쿠레슈티가 파편 낙하를 단순한 전쟁 사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쿠레슈티는 이를 나토 동맹이 보호하는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그날 러시아의 공격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밤사이에 드론 619대와 미사일 47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드론 580대와 미사일 30기가 격추됐다고 합니다. 스카이뉴스는 이번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으며, 위기 동안 영국 전투기가 루마니아를 순찰하기 위해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 항구, 에너지, 철도 및 필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모스크바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일부가 방어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루마니아 근처에서 발생할 때마다 길을 잃은 드론이 나토의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레니 지역은 이 긴장 속에서 핵심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다뉴브강 근처이자 루마니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키우에게 이 지역은 상업 및 물류 경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스크바에게 이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토에게 그곳에서의 공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가 동맹국 국경 근처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군사 항공 전문 매체에 따르면 2대의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루마니아 공군 기지에서 출격해 루마니아 영공에 접근하는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또한 공격 드론 그룹에 속한 러시아 드론 한 대가 갈라치아에서 추락해 부속 건물과 전신주를 파괴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찰과 대응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나토는 항상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근처까지 접근하면 동맹은 자신의 국경이 무방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위협을 추적했고 상황이 요구한다면 드론을 격추할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나토 인근 지역에서 행동함으로써 모스크바는 동맹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대응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방의 반응이 무기 지원, 자금, 훈련, 정보 제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투기가 출격하고 레이더가 가동되며 조종사들도 행동 허가를 받는 등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키이우는 전쟁이 멈추려면 러시아가 침략의 대가가 클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우크라이나 도시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해 전체 지역의 안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같은 공격에서 드니프로, 오데사, 하르키우와 같은 도시들이 타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스크바가 민간 지역과 인프라를 대상으로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저항을 꺾으려 계속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국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상 경고를 받았습니다. 팀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폭발물 위험 때문에 일부 지역이 통제되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인구 밀집 지역에 드론이 추락한 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토는 계산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에 참전한다고 발표하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충돌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투기들은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들도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교전 규칙은 이미 위험시 행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모스크바를 두렵게 만듭니다. 러시아는 야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소모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서의 각 작전은 나토 전투기와 마주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창한 정치적 결정 때문이 아니라 방어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국경을 넘어 민간인을 위협한다면 루마니아는 단순히 항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토는 여전히 살아있고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을 확인해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